네, 2장에 토지를 이제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자, 20페이지 보시면요. 자, 그러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한다고 했어요. 결국 그러니까 지적법에 계속 흐르는 것은요, 바로 지적 공부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본격적인 시험 문제가 나온 2장에서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3장에서는 그러면 지적 공부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리고 각각의 등록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바로 그 지적 공부를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을 알아야 되고, 4장도 마찬가지예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됐는데 그 이후에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생겼을 때,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 지적 공부를 다시 어떻게 정리하느냐 내용이고, 또 5장 맨 마지막에서는 면적 경계의 좌표는 이제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측량하는 방법이 5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 바로 지적 공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지적 공부 보는 법을 배우니까요. 그래서 지적 공부의 이제 종류별 등록사항, 이게 이제 중요해요. 매년 시험 문제 한두 문제 반드시 나오는 것이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입니다. 먼저 지적 공부의 종류부터 보도록 하죠. 자, 지적 공부는요, 일단 종이로 된 지적 공부가 있어요. 지금 종이로 돼 있어요. 종이로 되는 지적 공부. 그래서 단순히 지적 공부 그러면 일반적으로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지적 공부가 지금 다 전산화가 또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 공부는요, 앞에 수식어를 줘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그러니까 지적 공부 앞에 이렇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되었다라는 말이 붙으면 이거는 전산화된 지적 공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그대로 그냥 전산화만 시켜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궁금하고자 하는 정보가 어느 지적 공부에 등록되느냐, 그것은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이 임야대장이 등록됐다. 그러면 임야대장을 인터넷으로 뽑아보면 되는 거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뭐 임야도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임야도를 인터넷으로 뽑아보면 되는 거예요. 지적도 임야도는 인터넷으로는 아직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크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에 등록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을 인터넷으로 뽑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로 된 지적 공부만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로 된 지적 공부의 이제 종류별 등록사항을 알면 되는데, 자, 종이로 된 지적 공부는요, 다시 대장과 도면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대장은요, 등록을 할 때요, 문자나 숫자로 등록되는 장부. 문자나 숫자, 등록되는 장부를 보통 이제 대장이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한눈에 알아볼 때, 전망될 때 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인데, 이것이 문자나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보통 대장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경계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죠. 그러면은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지적 공부가 이제 도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장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그래서 보통의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고요. 임야들은 주로 임야대장에 등록된다고 했죠.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지적도를 만들고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임야도를 만들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요, 토지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반드시 등록돼 있어요. 등록 됐습니까? 이게 한 세트죠.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가 세트해가지고 반드시 등록돼 있어요. 근데 대장에는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이런 지적 공부가 이제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에는요,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3가지가 또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는데, 이 추가되는 내용, 이게 왜 만들어지게 되느냐는요, 뒤에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서 대장 5가지하고 도면 2가지가 있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장의 대표적인 것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는 지적도, 임야도가 있다. 근데 대장에는 3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이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려고 했더니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부피가 커지니까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따로 빼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배운 게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는 장부라고 했죠.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좌표는 어떻습니까? 숫자로 기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장의 일종인데, 그러면 토지대장이에요. 이 좌표를 등록하려고 했더니 이 토지는 굉장히 넓고 좌표가 한 30개 있습니다. 그럼 좌표 30개를 여기다 등록하려고 했더니요, 토지대장의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거죠. 좌표는요, 봐도요, 뭔 말인지 전문가가 아니면 봐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토지대장의 부피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토지대장에 집어넣을 것을 따로 빼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만 봐라라고 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대장이 굉장히 간소화가 되겠죠.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빼놓은 장부가 3가지가 더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나옵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은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토지대장, 임야대장 동일하게 보면 되고, 자, 이렇게 문자나 숫자로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관련돼서는 저번에 나가도 토지대장 이렇게 그 견본이 있죠, 서식. 여기는 안에는요, 제가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토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 이런 토지가 있는 건 아니고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요. 자, 이걸 보면서 여기서는 지금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냐 이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나타내는 의미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대장은 일단 다 등록된다고 기억하시면서 의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대장 해가지고요. 자, 토지의 소재. 그건 어떤 소재? 전라남도 강진군 다산면 송정리에 있는 토지다. 소재죠, 소재. 실제로 이런 명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상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지, 집원은 158번지라는 거죠. 그러면 송정리 158번지에 지금 토지대장이라는 거죠. 토지대장. 자, 그러면은 소재와 집원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기록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소재와 집원, 여기 소재 위에 고유번호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람 들었습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걸 전산화시키기 위해서요. 전라남도 강진군 다산면 송정리 158. 이것은 동일한 토지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그 토지의 고유한 번호를 만듭니다. 그럼 고유번호가 동일한 토지는 없게 되겠죠. 소재와 지번을 가지고. 그래서 고유번호는요. 이 토지만 갖는 이제 고유한 번호를 말합니다. 고유한 번호를 만드는데 고유번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앞에가요, 10자리가 있습니다. 10자리. 앞에 10자리. 자, 앞에 10자리는요, 바로 소재, 행정구역을 나타내요. 그래서 서울은 몇 번, 경기도는 몇 번, 전라남도는 몇 번 해가지고 코드 번호가 있어요. 코드 번호가 있고. 그러면 서울시 안에 구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각 구마다 번호를 붙여놔요. 강남구는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강남구 안에는 또 삼성동, 역삼동도 있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동마다 또 코드 번호를 붙여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자리를 만듭니다. 고유번호에 대해서는요, 우리 책에 보시면요, 20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안 써도 되도록요, 이렇게 다 이렇게 책에 있어요. 맨 밑에 보면 고유번호가 있죠. 그래서 고유번호 해가지고 앞에 10자리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 행정구역에 코드 번호를 알 필요는 없어요. 전산화 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을 코드화 시켜놓은 것이니까요. 10자리가 행정구역을 나타낸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번을 나타내는 또 번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도 주민등록번호 뒀습니까? 앞에는 생년월일, 뒤에가 고유번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소재고요. 뒤에가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9자리가 있습니다. 뒤에 9자리 중에서 앞 한 자리를 빼고 뒤에 8자리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번을 나타내요. 그러면 지번 중에 앞에 4자리는 본번이고요. 뒤에 4자리는 부번을 나타내요. 그러면 158번지니까 씁니까? 0258. 여기 부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씁니까? 0009. 만약 이것이 158에 13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0158에 001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0013. 그래서 앞에 4자리는 본번, 뒤에 4자리는 부번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뒤 8자리. 자, 그럼 앞에 또, 그 앞에 또 한 자리가 또 있죠. 이렇게. 8자리 앞에 한 자리가 있어요. 여기는 1 아니면 2예요. 우리 주민등록번호 뒀습니까? 뒤에 고유번호 1 아니면 2죠. 물론 2000년대에 태어난 애는 3 아니면 4예요. 아들은 3, 딸은 4예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들었습니까? 1이면 남자, 2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 아니면 2예요. 여기도 1 아니면 2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지번 이렇게만 해놓으면요. 여기 만약에 여기 한 자리가 없으면요. 그 지번만 있으면 이것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구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없으면 앞에 산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산 158 이렇게 돼 있으면 없습니까? 이거는 임야대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대장이 아니라. 산자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산자를 통해 가지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냐 구별하듯이요. 코드 번호도 이것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것이 상이 없이요. 그냥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면 1이고요. 만약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2라고 나와요. 그래서 만약 얘가 산 158번지 맞습니까? 여기가 2로 시작되겠죠. 20158 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을 구분하는 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4자리, 8자리는 지번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한 자리, 지번 앞에 한 자리가 바로 임야대장에 등록되느냐, 토지대장에 등록되느냐. 그러니까 한글로 나타낼 때는 산자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1 아니면 2로 이렇게 코드 번호를 통해서 이제 1이면은 토지대장 등록된 토지, 2이면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유번호, 19자리로 구성된 고유번호가 있고요. 소재 지번을 가지고 고유번호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요, 또 이렇게 장번호라는 게 있어요.
장번호. 그러니까 지번도 있고 고유번호도 있고 장번호가 있는데 장번호는 뭘 나타내냐면요. 토지대장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거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한 페이지로 다 들어가지만요. 만약에 토지가 계속 변경이 돼요. 뭐 지목도 바뀌고 면적도 분할을 통해서 바뀌고 하다 보면 한 페이지에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토지가요. 넘어가면 이제 두 페이지가 만들어지겠죠. 또 기록할 내용이 많으면 세 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158번지의 토지대장이 한 페이지일 수도 있지만 두 페이지, 세 페이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페이지 번호를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세 페이지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 이 토지 158번지는 세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페이지다. 그러면 습니까? 첫 번째 페이지는 3의 1. 두 번째 페이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3의 2. 세 번째 페이지는 3의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페이지 번호를 적는 거죠. 그러니까 장번호는 앞에 D자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대장 페이지 번호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토지대장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장번호를 봤더니 위에 3의 2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뒤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가. 앞에도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이걸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의미예요? 한 페이지로 돼 있는 첫 번째 페이지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게 전부라는 거죠.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요. 한 페이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두 페이지, 세 페이지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페이지 번호를 붙입니다. 두 페이지로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페이지는 2의 1, 두 번째 페이지는 2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 번호가 있죠. 도면 번호. 그러면 도면은요, 그러니까 대장에는 대장 페이지 번호를 붙이지만 도면에는 도면 페이지 번호를 붙입니다. 도면 페이지 번호. 그래서 우리가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면이요, 만약에 여기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라고 해보죠. 서초동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하나의 도면이 다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4개의 도면 안에 들어가요. 어떤 곳은 동이 조그마하면 하나의 도면에 다 들어가지만 너무 커가지고 한 개의 도면에 다 못 들어가가지고요. 4개의 도면으로 만들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과부도 어렸을 때 사회책 보더라뒀습니까? 한 페이지로 전국지도가 다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북부, 중부, 남부에서 3페이지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개의 도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도면을, 번호를 붙여야 되겠죠. 이건 1호 도면, 이건 2호 도면, 3호 도면, 4호 도면. 이렇게. 도면에는 도면 페이지 번호를 붙입니다. 그러면 도면 페이지 번호는 이제 도면에 도면 페이지 번호를 붙이고, 대장에는 대장 페이지 번호를 붙이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가 서초동인데요. 내가 궁금해하는 토지가 여기에 위치했어요. 이 토지예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먼저 토지대장을 봅니다. 토지대장을 딱 봤는데요. 그러면 이 토지 모양을 보려면 또 인접하는 토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 도면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면을 찾아가는데 이걸 어떻습니까? 그냥 4개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요. 동이 넓어가지고 16장으로 막 돼 있을 수도 있어요. 20장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20장을 전부 다 펼쳐놓고 그걸 찾아가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것은 5호 도면에 있다라고 해놓으면요. 바로 5호 도면을 찾아가겠죠. 만약에 이 토지가 좀 넓어가지고요. 만약에 도면 6개로 만들어졌으면 이제 5호, 6호 나오겠죠. 이렇게 좀 컸을 경우에는 이거는 5호 도면에 있다 그러면 바로 5호 도면을 찾아가서 찾으면 되니까 빨리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도면 번호도 여기다 붙여놓으면요. 이 도면을 바로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 펼쳐놓고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도면 번호도 붙여놓습니다. 이거는 5호 도면에 있다는 거예요. 예. 송정리가 여러 도면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도면이 한 10장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 중에 5호 도면에 있다라고 해서 바로 찾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축척이 있는데요. 축척은 그러니까 도면에는 반드시 축척이 있어야 되겠죠. 줄이는 정도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줄이는 정도가 도면에 나와야 되는데 대장에도요. 축척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1200분의 1 축척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면이다. 그러니까 이 도면은 1200분의 1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보고 우리는 쉽게 이걸 알 수 있어요. 1200분의 1로 되어 있으니까 시골 지역이구나. 만약에 600분의 1 되어 있으면 도심 지역이구나. 거기다 500분의 1로 되어 있으면 도시개발을 시행했던 지역이구나. 이걸 대충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여기가 만약 6,000분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싼 지역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축척도 등록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이제 밑에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오죠. 물론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재 지번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표시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쭉 내려가서 읽어보면 됩니다. 자, 여기가요, 이제 여기 사유해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이제 4장에서 배울 내용인데요. 이 토지는요, 71년도 8월 1일에 신규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최초의 토지가 이런 식으로 최초로 이때 등록이 되었다. 그러면 매립준공했으니까 바다를 메워가지고 신규 등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는 뭐냐? 이때 최초에 등록됐을 때 158번지의 면적은 100제곱미터였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지목은 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가로 열고 이 번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지목의 코드 번호예요. 그러니까 지목이 28가지가 있죠. 그러면 28가지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해요?
전답 과소를 시작해요. 그럼 전이 1번. 그럼 28번은 뭐겠어요? 잡종지. 그렇죠. 그러니까 1번부터, 그러니까 이건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 번호인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71년도 이게 그래서 매립 준공이 돼서 이때 신규 등록이 됐다. 그러면 오른쪽 보시면요. 또 소유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대장에는요. 과세를 위해서 소유자도 기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나온 다음에 소유자가 나오는데 국으로 돼 있다는 것은요. 국가가 소유했다. 처음에는 국가가 바다를 매립해서 최초에 국가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밑에 또 있잖아요. 또 있어가지고 보니까요. 88년 2월 2일에요. 158번지가 분할이 됐대요. 자, 그러면 158번지가 둘로 분할이 되면은요. 보죠. 자, 여기 158번지가 한 필지가 있었는데 이게 둘로 분할이 됐대요. 그러면은 둘로 분할이 되겠으면은 158번지가 둘로 분할이 됐으면 하나는 158번지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러면 나머지 필지는 뭐가 돼요? 9번을 붙인다고 했죠. 근데 나머지 필지 어떻게 했냐? 9번, 1번을 구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한 필지는 158의 1번지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158의 1번지를 보고 있어요? 158번지를 보고 있어요? 158번지를 보고 있죠. 그럼 158번지가 습니까? 분할했으니까. 이 158번지는 원래 100제곱미터였는데요. 분할했으니까 면적이 어떻게 줄어들었어요? 60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158의 1번지는 면적이 얼마라는 거예요? 40이라는 거죠. 100에서 이것이 60이니까 40이 되겠죠. 지목은 여전히 그대로고요. 그래서 면적만 바뀐 거예요. 면적만. 이렇게 이제 끝으로 계속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현재 상태가 되는 거죠. 맨 마지막이. 지금 이제 이 상태로 끝나는 거고, 제가 이제 견본을 만들었을 뿐이니까, 그 뒤로도 계속요, 다른 토지와 또 합병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목만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쭉 내려오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소유자도 또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국가가 소유했는데요. 그 다음에요, 소유권이 이전됐대요. 누구한테요? 홍길동이한테. 그럼 여기서 홍길동이었습니까? 이거는 주민등록번호가 될 것이고요. 이건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9월 1일 날 소유권이 홍길동에게 이전되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홍길동한테 과세를 하겠죠. 그래서 소유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소유자를 나타낼 때는요. 과세를 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소유자의 특정을 해야 되겠죠.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도 적으면서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도 적어야 되겠죠. 이때부터 과세를 할 테니까. 1월 1일부터 취득했느냐, 9월 1일부터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과세가. 그래서 취득한 날짜, 그 변경 일자를 반드시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 원인, 어떤 식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소유권이 바뀌었느냐, 주소만 바뀌었느냐, 그 변경 원인도 반드시 기록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과세를 위해서 변경일, 변경 원인도 함께 당연히 기록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함께 기록한다. 자, 그 다음 이제 기타 내용으로 밑에 보시면은 토지도 이제 등급이 있어요. 토지 등급이랄지. 또 과세를 위해서 개별 공시지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 이런 부수적인 내용들도 등록을 합니다. 이런 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개념은 알았죠. 하나하나가 나타내는 의미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합니다. 다시. 자, 밑에 보시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할 것이 특히 1번하고 3번하고 6번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에서는. 자, 보시면. 먼저 기본적으로 모든 지적공매는 소재 지번이 들어간다고 했죠. 토지를 먼저 특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적공부, 우리가 종이로 된 지적공부가 대장 5가지, 도면 2가지가 있다고 했죠. 모든 지적공부에요. 소재 지번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목이 우리가 지목 시간에 배웠죠. 토지대장 임야장에는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에는 한자씩만 부호로 등록한다고 했죠. 지목이 아까 전, 답 이렇게 지목이 등록되고요. 그다음 면적도 등록됐죠. 면적도 30제곱, 6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자, 그 다음에요. 고유번호가 있었죠. 고유번호가. 그 다음에 장번호, 대장 페이지 번호가 있었죠. 고유번호. 그러면 고유번호하고 장번호는요, 자, 어디에 등록되냐면요,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유번호는요, 소재 지번을 가지고 고유번호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소재 지번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지적공부 7가지 모두 고유번호를 적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고유번호가 총 19자로 돼 있었죠. 그럼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있는요, 조금 이따 볼 텐데, 여기 맨 마지막에 도면 한번 보죠, 지적도에. 그럼 여기 안에 보시면요, 맨 위에를 보죠. 조금 이따 볼 텐데, 맨 위에 14주 이렇게 돼 있죠. 14번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맨 위에 보시면 14주. 그러면 여기는 14번지라는 거죠. 그럼 주로 돼 있으면 이것은 주차장이에요? 주유소용지예요? 주유소용지죠. 주차장은 차를 쓴다고 그랬죠. 차장천원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요. 19자리 고유번호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19자리. 우리가 지목을 나타낼 때도 씁니까? 옆자리로 넘어갈까봐 한자만 보러 쓰는데 여기에였습니까? 여기다가 19자리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도면을 봤을 때 숫자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유번호는요, 도면에는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기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장번호 해가지고 3의 1, 3의 2, 3의 3 이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대장 페이지 번호이기 때문에 대장에만 들어가겠죠. 대장 페이지 번호. 도면에는 도면 번호를 붙이는 거고 대장에는 대장 페이지 번호를 붙이겠죠. 그러니까 대장 페이지 번호는 도면에는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장 5가지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는 것이고 고유번호, 장번호는 대장 5가지만 등록되지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록할 수가 없으니까. 등록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유번호, 장번호가 있고 또 도면번호가 있었죠. 그러면 도면번호는 도면 페이지 번호이기 때문에 도면에는 도면번호를 붙인 다음에 대장, 토지대장, 임야장은 도면은 아니지만 도면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부수적으로 도면번호도 붙여준다고 했죠. 대장에 도면번호 있었잖아. 도면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면번호도 붙여놨어요. 도면번호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축척도 있었죠. 지적도 임야도 도면은 당연히 축척이 있겠지만 토지대장에도 대충 이것이 6,000분의 1이냐 500분의 1을 통해서 대충 그 토지를 알 수 있도록 축척도 등록됐고요.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이 소유자예요. 자, 토지대장 임야장에는 과세 등을 위해서 소유자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소유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성명서, 주민번호를 기록하면서 씁니까? 반드시 함께 세트로 기록되는 것이 변경된 날과 변경 원인이죠. 과세를 위해서 언제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변경된 날을 기록한다는 것은 소유자를 기록한다는 거죠. 소유자를 기록한다는 것은 반드시 변경된 날과 그 원인도 기록하지 변경이라고 원인은 기록하지 않고 소유자만 기록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변경일, 변경 원인이 함께 기록된다. 뒤에 있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니까 요것만 보시면 돼요.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변경일, 변경 원인이 함께 기록된다. 그 다음에 토지가 이제 이동이 되죠. 신규 등록이 됐다가 또 지목만 바뀌기도 하고요. 면적이 바뀌기도 하고 이게 토지 이동사이고요. 또 토지 등급이나 개별 공시지가도 기록되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 토지 등급, 토지 이동사 이런 게 등록된다. 이게 등록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의미만 기억하시면 되고 1번, 3번, 6번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색칠되어 있는 것은 1번하고 3번만 기록됐는데 6번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도.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장에 등록되는 것은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여기까지만. 지금 이걸 외우면 안 돼요. 이걸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법은 좀 암기할 사항이 많아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요. 처음부터까지 다 암기하려면 끝도 없기 때문에 암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건 다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이거는 이해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그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암기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 암기하려고 하면 못 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장을 이제 등록되는 사항을 이렇게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요. 그럼 오른쪽으로 21페이지 보시면요. 공유지역 명부라는 게 나와요. 자, 대장에서 이제 뻗어져 나오는 것인데요. 자, 이런 걸 보죠. 어떤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필지가 있는데 이 한 필지를요. A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를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단독 소유하면은 그 토지대장만 있으면 돼요. 토지대장에 A라는 사람 소유자, 그 다음에 여기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취득 원인을 적으면 됩니다. 근데 이 토지를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A, B, C, D 해가지고 총 20명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해보죠. 그럼 총 20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지분이 있겠죠. 지분. 각각 지분이 다 동일하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각각 지분이 있어가지고 지분에 맞춰서 과세를 하게 되겠죠. 지분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20명이 되는데 이것을 토지대장에 다 적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소유자를 기록하는 것이 소유자를 기록하기 위해서 몇 페이지가 될지를 모르는 거죠.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대장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 만약에 소유자별 지분, 이건 권리에 관한 내용이죠. A는 소유권의 지분이 얼마냐. 이거 정확히 하려면 뭘 봐야 돼요? 등기부를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지역 명부를 볼 일은 현실에서는 없어요. 토지대장, 임야장, 지적도 임야도면 뭐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공유지역 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현실에서는 여러분이 볼 일이 없습니다. 볼 일이 없어요. 공유지역 명부는 등기부를 보는 게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고 옮겨 적어 놓는 거예요.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현실에서 볼 일은 없지만은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토지의 소유자가요. 한 사람이 아니라고 2인 이상이에요. 그러면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해야 되는데 토지대장에 다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임야등에 다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대장 임야장의 부피가 너무 커진다는 거죠. 여러 장으로 만들어져요.
주된 목적은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지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수적 내용 때문에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것은 토지대장에는 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에는 A 외 19인 이렇게 써요. A 외 19인. 19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냐 이것을 따로 씁니까?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장부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공유전명부예요. 즉, 각 소유자별 지분을요,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거기다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만 봐라 이거죠. 보고 싶으면 봐라. 그래서 원래 토지대장에 들어갈 내용이었습니까? 파생돼서 나왔다는 거죠. 토지대장에 들어갈 내용이 소유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2인 이상이다 보니까 소유자별 지분을 이걸 토지대장에 기록하려고 하니까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장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공유전명부예요. 자, 그러면 공유전명부에 이제 등록되는 사항, 시험 문제는 이제 등록되는 사항, 공유전명부는 뭐가 등록되는지를 보죠. 등록사항,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공유전명부를 우리가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긴 하지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등록되는 사항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모든 지적공유는 소재 지분이 기록된다고 했죠. 도대체 어떤 토지에 대한 공유전명부냐, 이것부터 적어야 되겠죠. 소재 지분을 적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장이죠. 대장이 종류라고 했으니까 대장은 기본적으로 씁니까? 고유번호, 장번호가 기록된다고 했죠. 소재 지분을 가지고 코드화 시켜놓은 고유번호가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20명이 소유하면요, 공유전명부가 한 페이지에 다 기록을 못할 거 아니에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가 될 거 아니에요. 공유자가 2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한 페이지에 기록할 수 있지만 20명이면 한 페이지 다 기록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가 되니까는 페이지 번호를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유번호, 장번호는 대장 5가지는 무조건적으로 세트로 기록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재 지번은 지적공부니까 토지를 특정하면서 기본적으로 기록되는 것이고, 고유번호, 장번호는 대장에는 또 기본적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기록될 사항이고요. 그럼 공유지가 만들어지는 배경, 공유전명부를 만드는 배경 뭐예요? 소유자별 지분 기록하려고 한 거잖아요. 딱 그만큼만 기록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토지대장 있잖아요. 소유자 지분 기록하려고 만든 장부니까 여기는 소유자별 지분만 기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옵션으로 제목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딱 소유자별 지분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 기록하는 거죠.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항상 변경일, 변경원인이 세트로 기록된다고 했죠. 이 사람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자를 반드시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뭐지 기록해요? 그 소유자별 지분 기록하는 거죠. 그럼 공유지원명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어떻게 기록하면 돼요? 소유자 지분, 이것만 기록하면 되는 거죠. 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외울 게. 이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적공부이니까, 대장이니까 당연히 기록되는 것이고, 위에 제목 부분이죠. 세트로 위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필요한 만큼만 기록하기 때문에 소유자별 지분, 이것만 기록하면 좋습니까? 공유전명부에 기록되는 것이 전부 해결되는 거죠. 이것을 뭐 두 문자로 외우는 게 아니죠. 그럼 명칭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죠. 아, 공유전명부니까 소유자별 지분이 기록된다. 그럼 끝인 거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 두 가지만.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대지권 등록부를 보죠. 대지권. 대지권이라는 것은 이제 아파트가 있을 때, 여기 토지가 있는데 여기 위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여기 301호, 101호, 201호 이렇게 딱 해보죠. 그러면 아파트 소유자들 101호는 여기 대지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죠. 이게 대지권이야, 대지권. 그러면 대지권을 많이 가지고, 대지권은요, 101호, 201호, 301호가 다 동일한 거 아닙니다. 대지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 그 사람한테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지권 비율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지권이요. 그러면 대지권은 습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죠. 그래서 소유자도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대지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요. 이 각 1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고, 102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고, 대지권 비율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대지권 비율을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정보니까 이것을 토지대장에 적으려고 했더니요, 여기 세대가 10세대일 수도 있고 30세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1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102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이걸 다 토지대장에 적으려다 보면 어떻습니까? 부피가 또 너무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대지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장부를 만드는데 이것을 대지권 등록부예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의 대지권을 기록해야 되는데 토지대장에서 그걸 빼버리는 거죠. 대지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빼가지고 대지권 등록부를 만듭니다. 그럼 대지권은요, 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럼 권리는 없습니까? 등기부에 기록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이것도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요,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기부에 먼저 대지권 등기가 되고요.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내용은 등기부를 보고 옮겨 적은 장부예요. 대지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집어넣지 않고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기록하는데 바로 이것이 대지권 등록부예요. 그럼 대지권 등록부에 뭐가 기록되겠어요?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겠죠. 대지권에 관한 사항.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등록된지를 보죠. 이것도 간단해요. 이것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없습니까? 지적공부니까 소재 지번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몇 번지 토지에 대한 대지권 등록부냐. 그 다음 대장이니까 기본적으로 고유번호, 장번호가 나와야 되겠죠. 한 페이지로 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고유번호, 장번호 당연히 나오고요. 그럼 대지권 등록부는 뭐 때문에 만든 거라고요? 대지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 토지의 각 세대별로 대지권 비율을 적게 되겠죠.
근데 대지권 비율이요. 101호하고 102호, 201호, 202호가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101호는 대지권 비율 얼마, 102호는 대지권 비율 얼마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럼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전용 면적 하면은 나만 살고 있는 부분이 전용 면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1호 이게 전유 부분이에요. 102호 전유 부분. 그러니까 1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2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지권 비율만 적는 게 아니겠죠. 전유 부분마다 대지권 비율은 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한 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301호가 두 개가 있겠죠. 이 301호하고 이 301호는 대지권 비율이 반드시 동일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물이냐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냐 건물 명칭을 또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물의 3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오른쪽에 있는 건물의 3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건물 명칭도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의 몇 호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 대지권 비율을 정확히 적게 되겠죠. 왼쪽 건물, 그러니까 푸르지오 건물 301호, 3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기 위해서 씁니까? 대지권 등록부가 나온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세트예요. 대지권 나타날 때는 어떤 건물의 몇 호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항상 세트로 기록됩니다. 세트로. 자, 그러면요. 이때 그러면 그 대지권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되겠죠. 그럼 과세를 할 때는 3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그러면 301호에 과세를 해요? 아니면 301호 소유자에게 과세를 해요? 소유자에게 과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나와야 되겠죠. 301호 소유자가 갑이다 그러면 갑한테 과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301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지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유자를 당연히 기록을 해야 되겠죠. 소유자에게 과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유자를 기록해요.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변경일, 변경원이 항상 세트로 기록된다고 했고요. 근데 소유자가요. 301호 소유자가 갑이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럼 대지권도 지금 공동으로 갖고 되겠죠. 이 사람의 지분은 3분의 2고 301호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은요,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지권 비율을 틀려지겠죠. 거기에 맞춰 또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었으니까 그 소유자별 지분도 기록해야 되겠죠. 소유자 지분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과세를 하겠죠. 그래서 요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대지권 등록부예요. 적어놓고 보니까, 이게 뭐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적어놓고 보니까요. 3번에 있는 대지권에 관한 사항만 딱 빼버리면 뭐가 똑같냐면요. 공유지원명부에 등록되는 사항하고 동일하네요. 공유지원명부 없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옵션이고 소유자별 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대지권만 추가해버리면은 공유지원명부에서 가운데 부분만 추가해버리면은 대지권 등록부 등록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공유지원명부 등록사항 더하기 대지권만 하면 되는 거죠. 공유지원명부 더하기 대지권. 그렇습니까?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이 모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많은 것처럼은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하죠. 공유지원명부는 어떻습니까? 소유자별 지분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더하기 대지권 해버리면은 대지권 등록부 등록사항이 끝나는 거죠. 이걸 막 두문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외웁니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외운 대로 두문자대로 안 나와버리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된 사항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요. 당연히 이해하고 있으면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왜 만들어졌느냐? 대지권만 기록하려고 만든 거니까 대지권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유지원명부 더하기 대지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 밑에는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우리가 앞에서 좌표의 개념을 좀 보았어요. 그러니까 면적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좌표값을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개념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좌표가 등록되는 장부예요. 좌표. 경계점에 관한 좌표가 등록되는 장부다라는 거죠.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들은요. 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들만 경계점 좌표가 있습니다. 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없습니까? 땅값이 비싼 게 아니죠. 그리고 언젠가는요, 우리가 일제 때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원화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로 통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지적도로 통합을 할까요? 지적도에 있는 토지를 임야도로 통합을 할까요? 임야도에 있는 걸 지적도로 통합을 해야 되겠죠. 지적도가 훨씬 더 크게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젠가는 임야대장, 임야도는요, 지적도 토지대장으로 통합이 돼야 될 토지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좌표값까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말이 나오면요. 반드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기 때문에 만약에 임야대장이나 임야도가 들어가 버리면 무조건 틀린 말이 된다는 거죠. 틀린 말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고 3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3번은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있는 지역 전국에 한 10% 정도 있다고 했죠. 그럼 이 지역에서는요. 모든 측량은 다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 거예요. 좌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서 좌표값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면적, 전기 이런 거 절대 이용하면 안 되고 오로지 좌표로만 측량합니다.
그리고 좌표를 구하는 측량 방법을 경위의 측량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설명할 때요, 경계점 좌표를 구한 지역은 전국에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이 되느냐 해서 이 두 지역에서만 만듭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요, 새롭게 토지의 표시를 확정하기 위한 측량을 해요. 이걸 지적 확정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 어떤 토지가요, 변두리 지역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동이 있는데, 너무 크게 그렸네요. 만약에 어떤 지역이 있어, 어떤 동이 있는데, 여기 지역이요, 여기 지역을 여기 지역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 토지들이요, 골목 해가지고 토지 찾아가기도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따로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을 어떻습니까?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습니까? 바둑판처럼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거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둑판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파트 단지 만들고 도로 만들고.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변두리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바둑판처럼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때 하면 어떻습니까? 원래 이 토지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기고 막 복잡하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요 생긴 것들 어떻습니까? 바둑판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요 토지 한 필 찍었습니까? 바둑판처럼 만들어지다 보니까 경계가 다 바뀌죠. 면적도 바뀌죠. 면적 발전. 그러니까 새롭게 였습니까? 면적 경계를 확정하는 측량을 다시 해야 되겠죠. 이건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요, 다 지적 확정 측량을 하는데, 그럼 도시개발 사업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런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에서는 다시 측량을 해서 도면을 만드는데, 이때 측량해서 도면을 만들면서 다시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좌표값까지 구한다는 거예요. 이왕 하는 측량, 하는 김에 좌표값까지 구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지역은 보통 이제 좌표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나중에 공부할 텐데 축척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 지역이요. 여기 지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안 돼요. 도시개발. 근데 변두리 지역인데요. 만약에 주변이 만약에 개발이 되면 어떻습니까?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한 필지가 여기는 땅값이 비싸지 않을 때는 한 필지가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그 한 필지를 전부 다 사기가 어렵다는 거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분할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도시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토지가 작아지죠. 한 필지가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분할이 이루어져요. 만약 분할이 이루어지니까 였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한 필지가 굉장히 작아지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집원하고 지목을 적어야 될 텐데 너무 작아져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1200분의 1 지역이었다 그러면요. 이것을 2배로 확대하면 600분의 1로 만드는 거예요. 확대를 하는 거죠. 이걸 축척 변경이라고 해요. 도면을 확대한다는 거죠. 도면을 확대하다 보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큰 축척에 맞춰서 다시 도면을 만들어요. 나중에 우리 축척 변경은요, 매년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축척 변경에 대해서 또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척 변경을 하면서 다시 도면을 만들게 되고, 도면을 다시 만드는 김에 굉장히 땅값이 비싸졌잖아요. 그때 또 좌표값을 구해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를 두는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축척 변경 지역, 이 두 지역에서만 좌표값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이런 지역이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계점 좌표가 하는 의미, 어쩔 때 만들어지느냐를 보았고요. 그럼 경계점 좌표는 왜 등록상, 중요한 것도 등록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눠드린 그 견본 서식에 보면은, 뒷부분 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니까, 네 번째 페이지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옵니다. 자, 그럼 경계점 좌표에서 등록되는 사항을 좀 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자, 이것도 지적 공부니까요. 어떤 토지에 대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냐 해서 소재 지번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장의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대장의 일종이니까 고유번호하고 장번호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좌표가 여러 개면 한 페이지 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또 장번호가 나와요. 대장 페이지 번호. 그래서 고유번호 장번호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토지마다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토지 모양이 만약 이렇게 생긴 토지라고 해보죠.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럼 이 좌표 값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좌표를 기록하는 거예요. 좌표를 기록합니다. 그럼 좌표마다 3개니까요. 그 각 좌표마다 번호를 붙여요. 이건 1번, 2번, 3번. 이렇게 좌표들이 있는 거죠. 좌표들이. 그러면 좌표를요, 번호를 붙여놔가지고 이걸 부호라고 해요. 이 좌표의 부호. 좌표에 번호를 붙여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해놓으면요. 여기까지만 기록을 해놓으면은요. 이게 1번 좌표가 이 모양에서 여기가 1번이냐, 여기가 1번이냐, 여기가 1번이냐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그래서요. 여기다가 이 부호의 위치를요. 그림으로 그려놔요. 그래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다. 그러면 요 좌표는 여기를 나타내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그냥 좌표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좌표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호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좌표만 기록해버리면요. 좌표만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어느 좌표, 요 좌표가 도대체 어디를 나타내는 거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좌표 위치까지 보여주기 위해서요. 좌표를 부호화시킨 다음에 그 부호의 위치를 어떻습니까? 그림으로 그려놔요. 아, 여기가 여기구나, 좌표가.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높이에 좌표를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좌표를 기록할 때는요. 좌표의 위치도 보여주기 위해서 부호 보도가 항상 세트로 기록된다라는 거죠. 세트로 기록된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게 되면요. 이 부호도를 통해서 이 토지 모양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토지 모양 알 수 있는데 인접하는 토지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접하는 토지는 어떤 토지가 있는지, 지목은 뭔지 이걸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도면을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 지역이요. 도면이 총 12장으로 돼 있어요. 도면이. 전부 다 집어넣는데. 그러면 12장을 다 펼쳐놓고 이 토지 찾아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장에 뒀습니까?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면번호를 붙여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요. 여기는 좌표만 있지 토지 모양이, 그러니까 근접하는 토지 모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접하는 토지 모양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 토지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토지가 있는 도면번호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본 다음에 주변의 토지를 보고 싶으면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겠죠. 이건 5호 도면에 있다 그러면 바로 5호를 찾아가니까. 그래서 도면번호가, 이건 도면은 아니지만은 도면번호도 붙여놔요. 마치 토지대장 임야장에 도면번호를 붙이는 거와 동일합니다. 자, 이게 이제 등록되는 사항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실제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적죠. 좌표. 그 다음에 도면 바로 찾아가도록 도면번호를 붙여놔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는요, 이건 권리 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분이 어떻게 되고, 대지권 비율이 어떻게 되고, 권리 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토지 모양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면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면번호를 따로 붙여주지는 않았던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있었던 거죠. 여기도 딱 필요한 만큼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소재 지번은 기본적으로 기록되고, 대장이니까 고유번호 장부는 기본적으로 기록되고, 딱 필요한 만큼 좌표 기록하고, 좌표 기록할 때는 부호 보도가 세트로 기록되고, 그 다음에 도면을 받아 찾아갈 수 있도록 도면번호도 붙여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쓰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적공고 대장 5가지에 등록되는 게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넣습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적고요. 나머지는 안 적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없으면 어디에 적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이거는 적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왼쪽에요. 토지대장, 임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대장 5가지 다 끝났는데, 토지대장, 임야장에 등록되는 사항은요, 왼쪽에 있는 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밑에 표가 하나 있죠. 여기는요, 다 등록되는데, 그 20페이지죠. 등록되지 않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등록된다. 근데 등록되지 않는 게 무엇이냐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은요,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면 정해집니다. 자, 경계는 그림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에만 기록될 수 있죠. 그러니까 도면에 빠져나가는 거죠. 도면에. 대장에는 경계를 기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면이 따로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소유자는 기록이에요. 토지대장 임야장에 소유자를 기록하는데, 만약 2사람 이상이 됐을 경우는 소유자의 지분을 기록하는데,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지연명부 만들어졌잖아요. 이쪽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분은 기록되지 않은 거죠. 또 토지의 정보 중에서 대지권 없습니까? 대지권 등록부로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지권이 기록이 안 되고. 좌표는 토지의 표시지만 없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빠져나가 버렸죠. 좌표가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고 있으면 등록되지 않는 걸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지권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건 이 3가지 항상 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물 명칭,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대지권 이 3가지가 한꺼번에 기록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좌표를 기록할 때는 부호 보도가 항상 세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좌표가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은 부호 보도도 당연히 기록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기록되지 않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요. 지적공부에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소재 지번 같은 경우는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된다고 했죠. 고유번호, 장번호는 대장 5가지 다 등록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되는 게 있어요. 이 4가지를 기억하시면 또 문제를 빨리 푸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면적입니다. 면적. 자, 우리가 면적은요, 우리가 공유지연명부는 소유자의 지분만 기록하고, 대지권 등록부에는 여기다가 대지권만 더 기록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를 기록하는 게 위한 거죠. 면적은 없습니까? 이런 데다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면적은 그냥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것들은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기록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장을 보는 과정에서요. 토지가 없습니까? 지목이 바뀌기도 하고 면적이 바뀌기도 하고 이동하는 이동 과정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기록이 되는 거죠.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는 딱 그냥 소유자별 지분, 대지권, 좌표 이것만 기록하니까. 토지 이동사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이죠. 개별 공시지가나 토지 등급. 이런 것들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여기는 소유자별 지분, 이건 대지권, 좌표. 이것만 기록되니까 그 이외의 사항들 없습니까?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기록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장은 등록되는 사항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등록되지 않는 것,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면 등록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여기에만 등록된 걸 기억을 하게 되면 특히 면적 기억하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가 있는 거죠. 아,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물론 여기에 등록된 사항을 모두 알고 있으면요. 당연히 다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 등록되지 않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토지대장, 그러니까 대장 5가지에 등록된 사항을 했어요.